안녕하세요. 내 마음의 한시 10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강의를 올리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 오늘은 35번째 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증례라고 하는 분인데요. 증례라고 하는 분은 송나라 분이라는 것 외에는 인물에 대한 정보를 알기가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증례라고 하는 분이다라는 정도만 아시고요. 제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로는 30면에 있습니다. 강상즉사라고 되어 있죠. 강상즉사, 강가에서 쓰다라는 뜻인데요. 여기 즉이라고 하는 말은, 즉사라고 하는 말은 번역수는 이렇습니다. 일에 나아가다라는 뜻입니다. 일에 나아간다는 것은 어떤 일에 곧바로 반응을 보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가에서 만났던 어떤 일을 두고 시를 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어떤 경우에는 그냥 즉사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그냥 즉흥적으로 쓴 거죠. 일에 나아가다라는 얘기죠. 사실 즉흥이라는 말도 따지고 보면 이렇게 씁니다. 즉흥이라는 말도 써요. 그래서 즉흥적이다는 것도 흥에 나아가는 거거든요. 이게 즉자가 나아갈 즉자입니다. 동사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혹은 이 이규보의 시 가운데서도 하일즉사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곧 여름이죠, 지금. 예. 여름날 어떤 일들을 보고서 곧바로 쓰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즉자가 들어가면 곰곰이 생각하고 썼다기보다는 그 순간에 보았던 어떤 장면들을 써 나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단히 즉흥적인 거죠. 또 한편에서는 깊게 생각하지 않아서 단편적이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시인의 감성이라는 것은 대단히 날카롭죠. 날카롭고 그다음에 이렇게 순간을 포착을 하는 거거든요. 느낌을 찾아내잖아요. 그리고 느낌이라는 게 이렇게 딱 느낌이라는 게 보면 스치고 지나가는 거거든요. 스치고 지나가는 느낌을 잡아내는 거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황후, 기초, 고, 계격, 백로, 규어, 수, 수심, 일포, 각지, 능, 기허, 간거, 득실, 야, 관심. 한번 더 읽겠습니다. 황후, 기초, 고, 계격, 백로, 규어, 수, 수심, 일포, 각지, 능, 기허, 간거, 득실, 야, 관심. 했습니다. 일구하고 이구를 보면 색깔로 대를 이루고 있죠. 색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황우의 우자하고 백로의 로자가 똑같이 짐승을 얘기하죠. 하나는 길짐승이고 하나는 날짐승입니다. 이렇게 색깔과 짐승이 서로 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와 규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행위 자체가 서로 대를 이루고 있죠. 고하고 그 다음에 수는 동사로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계하고 계격, 수심은 일종의 이것도 서로 대를 이루고 있죠. 그러니까 1, 2구는 정확하게 대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짐승이 하는 어떤 행동을 가지고서 인간사의 어떤 부분들을 비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를 뭐라고 해요? 기련, 기련이죠. 기련, 물, 이 사물을 가지고서 사람에게 빗대어 대를 이룬 식격이다라는 겁니다. 기련 기련 물유인 대격 사물을 가지고서 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사물 그러면은 그냥 일반적인 thing 하잖아요. 하지만 thing이라고 하는 것도 천천히 들여다 보면은 뭐죠? 움직이는 것도 물이 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건 동물, 심어져 있는 것은 식물, 다죠. 또 깃털인 것은 우물이라고 부르고요. 그러니까 이 물이라고 하는 거는 움직이는 거, 살아있는 거, 그렇지 않은 거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사람의 경우도 우리가 인물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인물 댐댐이 할 때는 조금 가치가 부여되는 말이긴 합니다만은 사람을 가리킬 때도 인물이라고 하는 거죠. 책도 서물이라고 그래요. 책 써자 써서.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만사 모든 것들을 다 쓸 수 있는 용어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사람과 대비되는 걸 가지고 물로 했어요. 그래서 사람과 대비되는 어떤 걸 가지고서 사람을 견주어서 짝을 맞추었다는 얘기입니다.
누렁소를 얘기하지만 하얀 해오라비를 얘기하지만 사람의 어떤 속성을 두고 노래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렁소죠. 황후는 누렁소입니다. 우리 황소고집이라고 할 때처럼 보통 많이 쓰는 말이죠. 황후, 누렁소입니다. 누렁소는 기초, 기라고 하는 것은 즐길 기자예요. 기. 이게 즐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군것질하듯이 그냥 입에서 계속해서 그냥 막 쉽게 쉼 없이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때 기자를 써요. 우리 기호식품 그러잖아요. 담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가 애써 먹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찾잖아요. 이런 게 이제 기호라고 보통 그러죠. 또 어떤 걸 우리가 좋아한다 그럴 때도 내 마음에서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좋아하는 거 있죠. 이게 기호죠. 이 기자는 그러니까는 의식적으로 뭔가를 먹어야 되겠다라든가 써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입안에 들어가는 거죠. 누렁소는 풀을 보면은 곧장 입에다 질겅질겅 씹는 거죠. 뭐 음식이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냥 쉬엄쉬엄 먹습니다. 고개격, 고라고 하는 글자는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 고라는 것은 쓸 고자죠. 우리가 쓰다라고 할 때도 써요. 쓰다. 또 괴롭다라고도 써요. 괴롭다. 애쓰다도 씁니다. 애쓰다. 우리가 추풍유고음 그러잖아요. 최치원의 시 가운데 가을바람에 오직 고음이었습니다. 이걸 괴로이 음날 이렇게 보통 먼저 하거든요. 이게 괴롭다는 뜻이 아니고요. 읊조리는 것을 한사코 애써 읊조리는 거죠. 물론 이렇게 뉘앙스가 약간 차이가 나서 뭐 뜻은 다 되지 않습니까? 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능하면 조금 더 가까운 뜻을 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표현에서. 그러면은 가을 바람이 부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는 것은 시를 읊조리는 건데 한 번 읊조리고 두 번 읊조리면서 이 시를 읊조리면서 되지도 않는 시를 어거지로 만들어내면 그 힘겨운 거죠. 그래서 괴로이 읊조리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여튼 읊조리느라고 아주 고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고심이라고 했습니다. 황소는 즉 누렁소는 풀을 즐기지만 개격, 개자는 신의 개자, 계곡물입니다. 격은 떨어질 격자입니다. 사이를 두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계곡물을 사이 두었다라고 괴로워하다, 고심하다라는 얘기죠. 풀을 좋아해요. 풀을 좋아해서 늘 먹고 싶은데 나하고 저 풀이 있는 그 사이에 계곡물이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곡물이 나하고 저 사이에 있다라고 해서 어떻게 하면 저걸 건너가서 먹을까라고 이제 고민한다는 거죠. 백로, 규어, 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얀 해오라비, 규어, 규자는 엿볼 규자입니다. 엿보다. 엿볼 규자입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요, 그 수업 시간에 처음 배웠던 글이 금오신화라는 이 책에서 김시습이 썼죠. 거기에 이생규장전이라고 하는 작품을 배웠습니다. 이생이라는 사람이 규장, 장은 담장장자예요. 담장을 엿보는 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담장에 있는 구멍을 통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을 눈여겨 살짝 보는 거죠. 이게 남녀간의 어떤 정분이 오가는 그런 어떤 그 작품이었는데요. 이 규라는 건 그런 거라는 거예요. 남몰래 어딘가를 들여다볼 때 규라는 거죠. 엿보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해오라비가 물고기를 잡아먹으려고 조용히 아닌 척하면서 살짝 이렇게 엿보면서 언제든지 가로 딱 낚아채려고 하는 그 장면을 바로 규어라고 한 겁니다. 물고기를 보면서 그냥 무심하게 본다면은 뭐 물고기 왔다 갔다 하겠죠. 하지만 저놈이 나를 잡아먹을 걸 보고 있으면은 물고기가 주위에 있지 않겠죠. 그러니까 규라는 말은 그 말이다. 잘 안 되시면 담장을 뚫어서 뭔가를 몰래 훔쳐보는 거. 그게 규자다. 하는 거죠. 왜냐면 이 규라는 글자 위에 이게 구멍혈이거든요. 이게 구멍혈자거든요. 구멍을 뚫어보는 겁니다. 수심이랬습니다. 수는 씨름하다, 걱정하다, 괜시리 그냥 우리가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거죠. 일자 눈썹에다 이 내천자 그리는 것처럼 이렇게 세 개의 시심이 가득한 겁니다. 수심, 물이 깊어서 해오라비는 물가에 가가지고 두 발로 서가지고 물 위를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그 물고기를 바라봅니다.
물에 둥둥 떠가지고 이렇게 물고기를 잡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황새라든가 이런 거 좀 보시면 돼요. 이렇게 다리가 긴 놈이어가지고 긴 다리로 물가에 가가지고 서가지고는 물속을 다니는 물고기를 잡아먹는 겁니다. 얘에게는 어떻게 돼요? 물이 깊으면은 들어가서 잡아먹기가 힘들겠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황소는, 누렁소는 풀을 좋아해요. 근데 좋아하는 풀이 어디냐면은 계곡물 계곡물 건너편에 있어서 먹고 싶은데 못 먹는 것 때문에 힘겨워하는 거고, 하얀 해오라비는 고기를 잡아 먹고 싶어요. 그런데 물이 깊으니까 그 깊은 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걱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다들 마음처럼 되지 않는 거죠. 자기들이 보통 좋아하는 거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는 겁니다. 누렁소는 모름지기 풀을 좋아하지만 계곡물을 그 사이에 두고 있던 걸 마음 아파하고 있고요. 하얀 해오라비도 고기를 엿보고 있지만 물이 깊어서 씨름하고 있습니다. 다들 모든 것이 여의치 않다 그러죠.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의치 않다. 같을 여자에다가 뜻 의자예요. 여의치 않다라는 거죠. 손오공이 갖고 있던 여의봉이 커져라, 작아져라, 마음대로 왔다 갔다 했던 여의봉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음과 같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마음처럼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들은 마음처럼 되지 않기는 하는데 이들이 풀과 고기를 먹는 데 있어서 어때요? 배부르면 그만이죠. 한번 배부르면 그만이에요. 근데 내가 얼마쯤 먹어야지 배부를까라고 늘 작정하고 먹진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배가 차 있는데 먹어서 이만큼 먹으면 배가 부르면 그만두는 거고요. 많이 배고플 경우는 많이 먹겠지만 작정하고 어떤 분량을 정해놓고 먹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즉 의도적으로 어떤 분량을 정해놓고 욕심을 내는 건 아니고 자연스럽게 그냥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그렇지 않으면 그만 냅둔다라는 거죠. 그리고 짐승과 사람의 차이에는 뭐라고 그러죠? 보통 짐승은 먹이를 먹되 배부르면 그만두지만 사람은 어때요? 오히려 맛있다고 생각되면 먹어서 꺽꺽대다가 뭘 먹죠? 토하든지 아니면 소화제를 먹든지 그러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소화제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아는 분이 그 남극에 이제 그 외과 의사로 가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내과 의사보다는 외과 의사를 많이 선호한대요. 의사 한 명을 부른다면. 근데 이게 1년에 한 번씩 극지연구소에서 이제 공모를 해서 의사 한 분이 이제 남극 장보고기지 세종기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이제 가서 1년간 지내시는데 외과 의사가 이제 쓸모가 많죠. 어디가 다리가 부러지면 이제 치료할 수 있고 뭐 어디가 좀 째고 할 때가 있고 또 그런데 그럼 내과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는 이분이 씩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내과는 별거 없어요. 그러면서 소화제만 잘 주면 돼요.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기지 안에 먹을 건 풍부하고 운동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바깥에 운동 안 할 경우에 대비해서 소화제를 잔뜩 주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하 그렇구나 했습니다. 어쨌든 그 전 세계로 가장 많이 세계적으로 많이 팔리는 약이 소화제라는 걸 보면 인간은 무한한 어떤 이 자기의 욕망을 어떤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결국엔 그것을 그러다가 이제 몸이 망치게 될까봐 이제 또 소화제가 발견이 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짐승과 사람의 차이는 보통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욕심을 부리되 소나 해오라비는 배만 부르면 그만이지만은 사람은 배가 부르고 나서도 더 많은 걸 얻기 위해서 욕심을 내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일포, 각지, 능, 기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지울게요. 일포는 한 번 배부른다는 뜻이고요. 각은 저마다예요. 지는 안다 그랬습니다. 뭘 안다? 능, 기어 그랬습니다. 능, 기어는 이 기허는 이 허자는 하자하고 같아요. 허락할 허자가 아니라 몇 허자예요. 또는 어찌 허자입니다. 기하라고 하는 말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기하학이 처음 들어왔을 때 유클리드 기하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하학이 들어왔는데 기하라는 말이 이게 이제 일본에서 이제 만든 말을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양주동 박사라고 저는 기억을 합니다. 이분이 이제 그 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글이 몇 어찌라고 하는 글이 있었습니다.
혹시 연배 있으신 분들은 이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몇 어찌라고 하는 제목이 몇 어찌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른바 이제 그 신진 학문을 배운다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기하학을 가르쳐 준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화를 하셨던 양주동 박사는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기하라는 어떤 음차로 해온 이 어떤 글자인데 한자로 이제 해석을 해가지고 이제 이 기하라는 말은 무슨 뜻이지? 몇 기자, 어찌 하자에서 몇 어찌 했던 거죠. 이렇게 그걸 오면서 이것은 기하라고 발음만 해야 되는 건데 몇 어찌 이런 거죠. 근데 코카콜라를 갖다가 가구가락이라고 보통 이제 중국에서 음차해서 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입에도 좋고 입에도 맞고 또 즐거워할 만하다라고 이렇게 뜻도 아주 괜찮게 이제 코카콜라를 갖다가 가구가락이라고 중국어 발음으로 비슷하게 이제 발음을 해서 표기를 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가구가락은 코카콜라로 읽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양주동 박사처럼 한다면은 입에 맞고 즐거워할 만해. 입에 맞고 즐거워할 만해. 얘 이름은 그렇다는 얘기죠. 얘 이름은 입에 맞고 즐거워할 만해. 입에 맞고 즐거워할 만해. 이렇게 외웠다라는 겁니다. 여기도 좀 기하란 말이 나와서 그런데요. 기하라는 말은 근데 한자어에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얼마쯤 이런가 하는 뜻입니다. 몇 기 어찌 하니까는 얼마쯤 이런가죠. 기하란 말이 들어가면 일종의 거기에서 뭐가 되냐면은 의문문, 추측형 의문문인데 반어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 자체가 이제 반어가 돼요. 능은 얼마쯤일까? 얼마쯤일 수 있는가? 이런 거죠. 그래서 한 번 배부르는데 저마다 안다. 얼마쯤 먹으면 그리 될 수 있을까? 라는 걸 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의문문이 되니까는 얼마라야 되는지 알았으리야라고 번역을 하는 거죠. 허나 각자 배부르는데, 그러니까 각자 배부르는데 얼마라야 되는지 알았겠는가? 의도적으로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저들에게는 그냥 본능처럼 이렇게 알았던 거죠. 이 해석이 좀 어렵습니다. 제가 이 예습을 하면서 이 3구의 해석이 참 어려웠습니다. 이거를 4구까지 연결해야 될지 난감했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기능허에서 끊어주는 게 맞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지는 먼저 해석도 괜찮아요. 이게 1, 2, 3, 4, 5, 6 가운데 7 가운데 요거는 앞으로 가도 관계없습니다. 보통 이렇게만 쓰기도 하거든요. 먼저 내세우고 싶은 말을 갖다가 1, 2구에 내세우는 건데요. 산문처럼 한다면 저마다 안다. 일포 한 번 배부르는데 능기야 얼마쯤 일해야 능 할 수 있을 것인지 안다. 알까? 그래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허나라는 말을 집어넣습니다만은 지금 여기 누렁소도 하얀 헤어러비도 걱정하고 고심하면서 저것들을 먹고 싶어 해요. 찾는다는 거죠. 고기를 찾고 풀을 찾아요. 하지만 그런 의미 때문에 제가 허나를 집어넣는데요. 없어도 돼요. 사실은요. 실은 없는 게 나아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1구하고 3구 사이에 시적인 비약이 이루어지는데 역접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면 이 시의 독해는 성공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알랴 한 번 배부르는데 얼마쯤 일해야 되는지 알았으랴. 몰랐다는 거죠. 의식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요게입니다. 간거 득실랴 관심이라. 간이라고 하는 글자는 보다라는 거죠. 보라. 죠 이거는 3인칭입니다. 이 황후든 백로든 얘들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놈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저놈들이 왜냐면 얘들은 사람들이 아니라서 그런 거죠. 득실랴. 득실이란 말은 내 마음에 맞는 것은 득이고요. 그렇지 않은 건 실이에요. 백로에게 마음에 맞는 건 고기를 먹는 거고요. 물고기를 잡아먹는 거고 누렁소에게 득이라고 하는 것은 풀을 먹을 수 있는 게 득인 거죠. 실은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얻고 일탈하고 이게 번역을 했지만은 되고 안 되고 마음에 맞고 안 맞고 이런 얘기죠. 다 됩니다. 거기에 야 관심이란 말 관심이 있었으리라고 보통 번역하죠. 그럼 마음에 두다. 마음을 거기에 메어놓다. 마음을 거기에 관여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마음에 두다. 마음을 두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놈들이 얻고 잃는데 즉 고기를 먹고 물고기를 먹고 그 다음에 풀을 얻는데 또는 그것을 얻지 못하는데 마음을 두었는가?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고 자연스러운 거죠. 살면서 여러 가지 우리 경우들을 많이 만나게 되지 않으세요?
내가 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원하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슬픔에 젖어있을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기쁨은 찰나인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기쁨을 맞이하는 순간에조차도 어떤 경우에는 어, 너무 일찍 지나가 버려가지고 순간적으로 지나가 버려가지고 내가 마음 맞아하고 기뻐할 시간조차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찬찬히 생각해 보시면은 늘 기분 좋고 편안한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 보면은 이렇습니다. 어떤 상황이 내가 원하는 상황을 만났으면 그대로, 원하지 않은 상황을 만나서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마음에 두지 않는 거죠. 개의치 않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좋아하지 않는지 아니면은 싫어하는지 그런지 개의치 않고 그대로 그를 받아들일 줄 아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상직사도 그런 거예요. 강가에서 내가 봤는데 이 누렁이도 보고 누렁소도 보고 하얀 해오라비도 봤습니다. 봤는데 저놈들에서 내가 배운 거는 뭔가 고심하고 씨름하는 것 같지만 그렇다고 득실에 대해서 마음에 둔 적이 없었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완곡하게 사실은 비판까지는 아닙니다만은 사람들의 그런 태도들에 대해서 슬쩍 이렇게 넌지시 완곡하게 짚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한번 시를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고자 주목하셔야 되고요. 고자 숫자도 주목하셔야 돼요. 이게 사실은 능 기어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능 기어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저들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라는 것도 수라는 것도 뭐예요? 관심이에요. 여러분이 어딘가에 마음을 메어두는 걸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이 힘겹고 애써하는 것들이고요. 또 시름 겪고 됐으면 좋겠다고 늘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죠. 그죠? 연결되는 겁니다. 지금 시 안에서 고자, 숫자하고 끝에 있는 관심자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쯤이면 될까라고 계속해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 1, 2, 3, 4, 9에서 동일한 어떤 의미망을 구성하는 글자들을 찾아서 쓰세요라고 하면 어떤 걸 써야 돼요? 고자, 숫자, 능, 기여, 네, 관심. 읽어보겠습니다. 자, 황후기초 고개격 누렁소는 풀을 즐기나 계곡물 저편이라 고심하고 백로 규어 수심이라 하얀 해오랍이 물고기를 엿보나 물이 깊다 걱정하네. 일포각지 등 기어 저마다 먼저 하루도 있는데 그랬죠. 헌화 빼됩니다. 저마다 알지니 알랴 이런 얘기죠. 한 번 배부르는데 얼마라야 될까? 이런 걸 알까? 알았을까?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보시게나. 자, 간도 재밌어요. 사실은요. 왜 재밌냐면요. 이 간이라고 하는 건 우리 잘 안 될 때면은 주마간산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산을 지나가면서 보는 거잖아요. 눈여겨보는 게 아니에요. 슬쩍 한번 보게나. 마음 두지 말라는 거 똑같아요. 그죠? 저놈들이 얻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마음이 메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봐라. 메어 있지 않잖아. 이런 얘기죠. 그런 걸 보면서 눈여겨보세요. 이렇게 반드시 보세요. 이러면 사실은 전체적인 시의 뉘앙스하고 달라지는 거죠. 그냥 슬쩍 봐 이런 얘기죠. 간이는 우리가 말을 타고 가면서 옆에 산을 슬쩍 보는 겁니다. 자동차 운전하시면서 옆에 산 그냥 눈에 스쳐지랑시 보는 거죠. 그게 간자예요. 슬렁슬렁 살아가고 스쳐 지나가지만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자세들은 바로 이와 관련된 게 아니겠는가 싶긴 합니다. 고심하고 시름 겪고 얼마쯤 돼야 되는가 뭐 마음에 메어둔 채로 지내는 어떤 사람들의 세태에 대해서 슬쩍 짐승을 가지고서 견져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강상직사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